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더 하기도 하고,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일을 쓸 때,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언타이틀 무제죠, 무제. 무제라고 이렇게 딱 달아놓고, 저기 뭐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거죠. 메모장, 그지? 이때 이게 확장자거든? 이 확장자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게임 쪽에서 쓰게 될 이미지 확장자랑, 모델링 확장자랑, 그리고, 그거 외에, 애니메이션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고는 하지만, 이미지에서도 비트맵이 있고, 그리고, 벡터가 있고, 그리고 모델링 파일도, 단순한 모델링 파일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독립된 프로그램 고유 파일이 있거든? 이를테면 맥스 같은 경우에는 .max라고 돼 있어요. 시네마4D는 .c4d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블렌더 같은 경우에도 BLD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 나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되거든. 기억은 잘 안 나거든. BLN인가 뭔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마야도 이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 MAY였나? 뭔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마야도. 뭐 그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룰 때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처음 해볼 거는 이제 이미지부터 봅시다. 먼저 여기다가 자, 이미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크게 비트맵과 벡터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빠르게 설명하자면 비트맵은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게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이 해상도 단위로 되어 있는 걸 비트맵이라고 해요. 자, 설명 끝. 그리고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우리가 맥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설마 이거 꺼지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멈췄어. 깜짝이야. 꺼지는 줄 알았네. 맥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벡터라고 해요. 이 벡터는 확대를 하면 이미지가 깨져 안 깨져?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픽셀과 상관없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거를 벡터라고 해. 이 벡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물론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일러스트야. 그리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플래시. 여러분들 되게 꼬꼬마 시절에 네이버 게임 막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플래시 많이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맵은 뭐냐면 비트맵은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냐면은 예로 비트맵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벡터는 이야기를 쓱 이렇게 살짝 빼고 갈게요. 왜냐면 우리는 벡터를 안 다뤄요. 아예 안 다뤄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크게 다루진 않아. 그래가지고 비트맵부터 설명할게. 비트맵에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보통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뭘로 삼냐면 RGB로 삼습니다.
RGB는 무엇인가? 짧고 빠르게 레드, 그린, 블루야.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색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채널 형태로 생겨 있고 이렇게 RGB라고 해서 포토샵을 딱 켜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있어요. 다 합친 게 RGB 메뉴에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레이어에다가 파란색 선택해가지고 파란색을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자, 파란색을 이렇게 크게 그렸다. 그러면 채널에 가가지고 파란색 있는데 딱 가보면 파란색만 없어. 근데 빨간색 가면 빨간이 시꺼멓게 칠해져 있어요. 왜 그래? 파란색은 빨강이 값이 0이고 녹색이 값이 50%고 파랑이 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는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랑 안 나오는 거야. 흰색은 RGB가 모두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은 그냥 어디를 가도 흰색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RGB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거를 8비트 이미지라고 하는 이유가 R에서 0부터 255까지 써요. 근데 이거는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수적으로 표현하면 2의 몇 승이거든? 2의 몇 승이냐? 하여간 2의 몇 승이야. 그래가지고 2의 몇 승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3개를 쓸 때 이거를 얘가 16진수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헥스 비트가 있거든? 그거를 8칸을 쓰는 애예요, 얘가. 이게 16진수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1부터 1, 2, 3, 4, 5, 6, 7, 8, 90 A, B, C, D, E, F까지였나? F까지가 그건가? 1부터 10까지 있고 16진수니까 A, B, C, D, E, F까지. 여기까지. 16진수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거를 가지고 8비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값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8비트라고 부르고 칼라 값은 이렇게 들어가고 0에서부터,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0에서부터 255까지를 백분율로 환산해가지고 0부터 1까지 값이 들어가고 0은 검은색, 1은 흰색, 그리고 0은 제로, 그리고 1은 100% 이렇게 되는 거야. 퍼센트치로 환산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디서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아니면 얼리얼이나 뭐 이런 기타 엔진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이런 값을 항상 보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8비트고 이게 기준이야. RGB. 그래서 이거를 RGB 기준을 다시 적을게요. 8비트 RGB.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미지에서 이 모드를 보면 여기 RGB 색상 나오잖아요, 포토샵에. 그리고 이게 8비트라고 돼 있잖아. 여기 보면은 8비트라고 돼 있잖아.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그럼 나머지 회색 음영이 있고 인덱스 컬러가 있고 CMYK가 있고 랩이 있고 다중 채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회색 음영은 흑백인 거야. 패스. 인덱스 색상은 인터넷 브라우저용 컬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8비트보다 색을 굉장히 적게 써요, 인덱스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CMYK, 근데 대신 그렇게 쓰는 대신에 로딩 속도가 RGB보다 수배는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옛날 컴에서는 다들 이거를 자주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어. 자, CMYK는 뭐 하는 거냐면 출력 기준은 색상이에요. 랩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중 채널 얘도 안 써봤어요. 자, 그리고 8비트 채널은 말 그대로 그거야. 우리가 맨날 쓰는 거. 16비트 채널은 뭐냐면 8비트 확장판이에요. 당연히 컬러의 폭이 대단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쓸 때는 0부터 1까지라고 했고 0부터 1까지에 0.01이 1%거든?
근데 이 이하는 없어. 원래 그래. 그렇게 설정돼 있거든? 근데 16비트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0.000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8비트니까 이게 16비트 해가지고 거의 2배로 쓰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이걸 쓰긴 써요. 언제 쓰냐면 저때 써요. 흑백으로 고저차를 표현해야 될 때 대단히 디테일을 요구하는 값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맵이 1024인데도 불구하고 30메가 넘어가고 뭐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제작할 때 써요. 그런 애들은 어디에 쓰냐면 산맥 등고선 같은 거 그릴 때 흑백으로 제작해야 될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16비트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게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비트, RGB.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알파. 알파 값은 뭐냐면 알파는 채널의 일종인데 투명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 알파가 투명도가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얘는 색이 칠해진 거야 안 칠해진 거야? 다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안 칠해졌다고 하기에는 색이 있는데 칠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불투명해. 그럼 얘는 알파로 봤을 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알파입니다. 투명도와 불투명도를 검은색과 흰색으로 처리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은색과 흰색으로 처리해가지고 보여줘야 될 때는 사실은 이것의 반대가 되도록 보여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보이는 데는 검은색이고 보이는 데는 흰색이니까. 그지? 이게 맞는 거야? 이 이미지의 알파는? 그래서 그런 알파를 흰색 검은색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서 뭐가 있냐면 다중 레이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비트맵 확장자 파일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 자, 일단 포토샵에서 쓰는 PSD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포토샵 파일이에요. 이게 무슨 포토샵 스탠다드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어. 얘는 뭐냐면 얘는 8비트 가능하고요. RGB 쓰는 거고 불투명도 체크되고 다중 레이어 가능.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게 쭉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거 8비트는 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뺍시다. 괜히 머리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 RGB, 알파, 다중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시다. 이것도 좀 그런가? 그냥 갑시다. 자, JPG. 아, 맞아. 압축이라는 그게 필요한데, 그 개념이 필요한데, 이 압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압축하지 않아요. 무압축이야. 무압축이라는 말은, 무손실과도 같은 말이에요. JPG는 압축이에요. 압축이라는 말은, 이미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 손실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에 대한 걸 아주 잠깐 설명하고 가자면, 이따시만한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점이 여기 4개가 찍혀 있다고 봐. 그러면 PSD는 얘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픽셀 하나를 기억하거든. JPG는 아니에요. JPG는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여기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주변각각 계산해서 대충 넣어요. 반올림도 막 해, 지멋대로. 대신에 값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숫자를 우리가 0부터 100까지 쓴다고 그러면 0, 1, 2, 3 뭐 이렇게 가잖아. 근데 JPG는 이거를 지멋대로 0, 2, 4, 6, 8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바꾸게 될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색상을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가 들쭉날쭉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JPG를 보면
끄트머리가 막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지글지글하게 나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0, 5, 10, 15, 20 이렇게 쓸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것만큼 0부터 100까지 써야 되는 거에 5분의 1만 쓰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압축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압축 기능을 무리해서 쓸 경우에는 이미지 손실이 크게 우려가 된다. 자, 그런 게 있겠고, 그런데 얘는 JPG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RGB를 쓰긴 하지만 불투명도도 가지지 않고 다중 레이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즉 뭐예요? 이거는 작업 파일로는 쓸 수 없어요. 사실 저걸로 쓰기도 되게 애매해. 저장 용도로 쓰기도 되게 애매해요. 텍스처 저장도 사실은. 근데 텍스처 저장을 JPG로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JPG도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저장할 때가 있거든. 근데 압축하지 않고 그냥 저장하면 PSD로 저장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용량 차이가. 그래서 용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뭐 딱히 JPG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때는 다른 파일 형식을 써도 된다. 다만 JPG를 그냥 쓰는 거는 가장 널리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널리 쓰이는 이유는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가 있냐면 GIF 파일이 있는데 이거 다중 레이어가 가능해요. 불투명도도 가능하고 RGB도 가능해. 압축도 가능해.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GI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다중 레이어가 우리가 아는 다중 레이어가 아니라 순차 레이어예요. 그래서 순차 레이어가 무슨 말이야 이게 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다중 레이어야. 작업 환경을 위한 다중 레이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짤방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돼 있어. 그 GIF라고 있는 그 거대한 사이트도 있거든. 얘네 세 개가 연식이 진짜 오래된 할아버지급 애들이에요. 그 BMP라는 파일이 있어. BMP라는 파일은 압축을 안 하고 RGB를 저장하고 알파를 저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중 레이어도 없는데, BMP 파일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은 BMP는 기계적인 파일이야. 되게 이거를 내가 왜 기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PSD나 JPG나 GIF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나 완벽하게 검은색이나 완벽하게 흰색은 파일 저장할 때의 효율을 위해서 해당 영역에 대한 그 저장 방법을 따로 기재를 하거든? 왜냐면 값이 없음을 8번 반복할 필요 없잖아. 값이 없으면 8번 반복하지 말고 1부터 8까지 값이 없으니까 1부터 8까지 값 없음이라고 적고 넘어가는 게 더 용량이 효율적이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 값이 없음이 1부터 8까지 없으면 값 없음, 값 없음, 값 없음, 값 없음 이렇게 8번 반복해. 대신에 얘 용량이 어떻게 써요? 매우 커요.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거는 무손실로 원본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저장할 때는 좋지만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존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PNG 파일이 있겠는데, PNG 파일 우리 되게 많이 쓰거든? 이것도 역시 무압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 RGB에 불투명도가 있지만 다중 레이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보통 뭐랑 같이 많이 비견되냐면 타각 파일, TJ 파일이랑 많이 비견되는데 얘도 똑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 무손실 무손실 이미지라고 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을 하지 않고 RGB와 알파를 가지는 파일이에요. 그럼 PNG랑 TNG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PNG는 저장이 빨라. 로드는 느려요. TJ는 저장이 느려. 로드는 빨라. 그럼 게임할 때는 뭐가 유리해? 로드가 빠른 애가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근데 TJ와 같은 속성을 가지면서 압축이 가능한데 손실은 없는 애가 있거든? 그게 DDS라는 거야. 얘네 둘의 장점을 모은 애라고 볼 수 있겠어. 저장도 빠르고 로드도 빨라요.
근데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가지는 문제점은 하나인데 파일의 편집 및 저장이 불편해. 저장이 불편해. 왜 저장이 불편하냐면 내가 지금 말해준 이 사항들 있잖아. 이거를 달달 외우고 다녀야 돼요. 8비트고 RGB를 쓰며 그리고 알파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게 파일에 저장할 때 일일이 기재해야 돼.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한번 기재해두면 기재해둔 것대로 가긴 하거든. 그런데 그게 한번 기재한 것대로 계속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조금씩 바꿀 거 아니야. 그럼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좀 들을 때는 그렇게 그게 불편한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디는 사이즈가 512고 어디는 사이즈가 1024고 어디는 알파가 있고 어디는 알파가 없고 어디는 무압축이고 어디에는 무슨 뭐 저기 뭐지?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쳐. 그럼 이 다른 거에 대응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드와 그게 빠른 거야. 로드가 빠르고 손실이 없는 대신에 압축이 가능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압축 방식은 어떤 압축 방식이냐면 실제로 이미지를 깨트리면서 압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그 PNG에서 얘기했던 장점 있잖아. 그 값이 흰색으로 돼 있으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네모 영역으로 여기에는 값이 없어라고 공식으로 기록해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크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그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 설명이었어요. 인기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내가 회사에서 쓰면서 들은 바가 없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파일이 있어요. 로우 파일. 이거 뭐냐면 얘도 무손실이거든. 그리고 얘도 RGB 형식이고 그리고 불투명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중 레이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BMP랑 가장 비슷한 애야. BMP랑 비슷한데 로우 파일은 BMP랑 다른 점은 뭐냐면 BMP는 용량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보통 대용량으로는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알기로 그 이미지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이 깨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데이터 손실에 의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얘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데이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 파일 애들 중에. 가장 저장이. 그리고 그렇게 큰 만큼 내가 알기로 얘가 막 뭐지? 카메라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32비트로 저장할 경우에 이게 해상도가 1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사진 한 장에 몇백 메가짜리 사진이 나와. 근데 몇백 메가가 말이 몇백 메가지 이게 비트 레이트 데이터로 환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왜냐면 8비트에서 저 사이즈로 했을 때 비해 가지고 몇 장이지? 몇백 장인가? 차이 나거든? 대신에 이제 그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게 있는 거만큼의 저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정성? 용량이 크고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게임에서는 이거를 쓸 일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거는 다 비트맵이고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될 수도 있는 파일이 있는데 AI 파일이 있어요. AI 파일은 뭐냐면 이게 비트맵 이미지 파일이거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포토샵에서도 이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의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에서의 저장은 이게 벡터 값 그거거든. 요게. 근데 이 벡터 값을 이게 지금 패스로 돼 있네. 바꿀게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포토샵 어디겠니?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일러스트로 패스 내보내기였나? 이 내보내기가 있어. 이거를 잠깐만 해볼까? 모양 패스. 맞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이거 내가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게 이런 파일이 맥스에서 모델링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걸로 모델링을 시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쓸데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쓸 때가 되게 한정적이긴 한데 있긴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글자로 모델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쓰여. 막 거대한 간판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 네온 사인 같은 거. 근데 이걸 모델링을 일일이 다 하고 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하나 선택한 다음에 글자를 이를테면 글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떨떠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얘를 우클릭하고 이거를 텍스트를 모양으로 변환이 있어. 그럼 이게 모양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된 애를 선택하고 얘를 내보내기로 일러스트 패스 내보내기로 한 다음에 몬스터볼에다가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임포트로 불러들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불러들인 파일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가 지금 굉장히 작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크기를 좀 키워줄게. 더 커져야 되겠다. 맞긴 한데 이 정도로 해야 이 정도로 나와. 그지? 나왔지?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온 거를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모델링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런 거 할 때 써요. 이런 거 할 때.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 예전에 막 옛날 그런 그 뭐냐 막 그런 거 할 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가 그거랑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두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어디를 써야 될지 알 수 있게 된. 여기까지.